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산등성이가 부드럽게 겹겹이 이어진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의 장님 총각 한 명이 살았지요. 이름은 학돌. 학돌은 눈은 멀었으나 손은 밝았습니다. 대장간 주인의 망치 소리를 듣고 쇠의 색을 소리로 맞추었고 집신을 삼을 때면 발을 올려놓기 전에 어디가 다를지 먼저 짚어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총각 눈은 멀었는데 손끝이 아주 귀신이네. 그래도 장님 아닌가? 혼자 살면 누가 밥을 해주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마루짱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학돌에게 일을 맡기는 일은 잦았습니다. 대신 품삯은 늘 한 푼씩 모자랐지요. 어르신, 어제 약속하신 품값이. 에이, 네가 놓친 데가 있다. 귀로만 듣고 했다지 않냐? 다음에 더 얹어주마. 그런 날이면 학돌은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러운 마음이 모굴대에 걸렸지만 소리로 방향을 가늠해 조용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학돌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병으로 일찍 떠났지요. 그를 키워준 이는 동네 할미 과부 봉씨였습니다. 봉씨는 학돌의 손에 그물코 묶는 법, 항아리 깨진 입을 감싸는 새끼 꼬는 법, 문턱을 넘을 때 발끝으로 모서리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돌아, 한숨이 목에서 도로 올라오거든 혀끝으로 눌러라. 한숨은 입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 손에 잡힌다. 예, 어머니. 학돌은 낮에는 남의 일, 밤에는 봉씨와 마당의 솔방울 줍기로 살림을 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즐기는 것은 나무 다듬기였습니다. 소리가 맑은 나뭇결을 만지면 학돌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손끝으로 사람 얼굴 모양, 매와 가지, 배 한 척을 깎아내면 아이들이 몰려들곤 했지요. 형, 입에는 왜 기울지 않아? 배 밑바닥 한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돌을 하나 깔았다. 귀로 들으면 알지. 어떻게 귀로 들어? 물소리를 손으로 잡고 그 소리를 귀에 올리면 된다. 그런 학돌에게도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집이 있었으면, 나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 저녁을 먹었으면.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혀끝으로 눌렀습니다. 봉씨의 말대로였지요. 그해 봄,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산 너머 큰 집에서 큰 딸의 혼처를 구한다더라. 사람들은 술잔을 돌리며 말끝을 길게 느렸지요. 큰집 딸이 글도 읽고 배도 잘 짠다더라. 혼처가 쉽겠나? 눈 밝은 사내들이 줄을 서겠다. 그 소문이 학돌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학돌은 그저 웃었습니다. 내 인연이 어디 있을까? 나는 눈이 멀었는데. 그때부터 누군가가 학돌을 자꾸 찾아왔습니다. 입에 꿀바른 말씨, 발소리는 가볍고 웃음은 번지르르한 사내. 사람들은 그를 선왕장수 혹은 말꾼 셋째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를 추남이라 부르겠습니다. 학돌 형님 손끝, 솜씨가 말 제일이우. 큰 집에 문살새로 짜들인다 카던디 형님이 하면 딱이지라. 나는 눈이 어두워 길이 멉니다. 낄, 내가 손이 있지 않소. 형님 손을 붙잡고 가면 산도 길이지요. 추남의 말은 달았고 발길은 빠르고 눈빛은 얕았습니다. 학돌은 그걸 소리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을 먼저 내미는 일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학돌아, 저 사내의 웃음은 앞니로만 웃는다. 어머니, 저는 손으로 귀를 잡고 귀로 색을 가립니다. 나를 해치려 들지는 않겠지요. 한숨은 혀끝으로 눌러라. 하지만 귀끝은 세워둬라. 학돌은 고개를 숙이고 손에 새끼를 감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하늘은 소리와 바람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지요. 며칠 뒤 큰 집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문살리를 보고 싶다 하며 만들어 볼 것을 청했습니다. 학돌은 참나무 너를 만져보고 결따라 칼을 대고 면을 맞대어 소리로 틈을 찾았습니다. 칼이 사각, 대패가 색, 손끝이 툭. 일감이 한 벌 나왔지요. 이야, 틈새가 없네. 빛도 못 새겠다. 그렇죠. 이 형님 솜씨가 이래요. 사람이 눈이 멀면 뭐합니까? 손이 보는데.
큰 집에서는 학돌에게 문살 공임을 맡겼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말이 덧붙여졌지요. 학돌이라 하였나. 우리 큰 아가씨가 자네 손끝을 곱다 하더군. 사람의 몸가짐은 손끝에서 드러난다 하던데. 혹 자네 혼처 생각은 있나? 저는 눈이 어두워 가정 꾸릴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가씨 말씀이 보는 눈이 다가 아니다 하더군. 사람이 소리를 듣는 귀와 손끝이 정성으로 살림을 세우는 사내라면 족하다 하셨지. 학돌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가 천천히 부풀었습니다. 그는 말 대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혼사는 급히 서두르지 않네. 우선 문살 일을 마무리 짓고 상견례를 보게나. 그 소식은 장터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장님이 큰 집에 들어간다? 에이 말이 되나. 사람이 보아야 살림하지. 요즘 세상 참 알 수 없어. 눈 멀어도 손이 밝으면 된다더니. 그때 추남이 술상을 치우며 슬며시 끼어듭니다. 에이, 여러분! 학돌 형님이 어떤 분이오? 집도 곧 마련하시고 봉씨 어머니도 편히 모실 테지. 다 우리가 도와야지. 말은 달았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학돌은 그 눈웃음을 볼 수 없었지만 소리 없는 웃음의 정체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부터 배웠지요. 추남아, 내가 길을 잡아주니 내가 사람 틈으로 들어서는구나. 사람이 사람 부축하는 것이지요, 형님. 며칠 뒤 큰 집에서는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학돌은 새저고리의 실밥을 손끝으로 정리하고 머리 위 삐죽난 상투핀을 봉씨가 다듬어 주었습니다. 학돌아, 오늘은 걸음 절반만 더디게 옮겨라. 말은 절반 더 적게 하고 귀는 절반 더 열어두고. 예. 상견례 자리에서 큰 아가씨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학돌의 귀에는 발소리의 무게, 소매 스치는 바람, 앉을 때의 숨길이가 정확히 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사람은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는 습관이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쪽이 학돌이네. 학돌 낭군. 아직 낭군이라 부르기에는. 먼저 말에 자리를 깔아두면 사람의 자리가 따라옵니다. 그 한마디가 학돌의 가슴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날 밤 학돌은 봉씨에게 담담히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사람이 말의 자리를 먼저 깔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 말의 자리를 곧게 까는 집은 문지방이 덜 닳는다. 상견례가 끝나고 혼례날이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추남은 사람들 사이를 뱀처럼 헤집고 다녔지요. 형님, 혼례날엔 절차가 많소. 내가 앞줄 서서 안내할 테니 형님은 내 손만 잡으시오. 사람 구경이 많으면 발을 어디 누워야 할지 난감하니까. 고맙다, 추남아. 추남은 마당 바닥의 돌금, 행랑채 기둥의 상처, 대문 철사 소리의 높낮이까지 미리 헤아리고 다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익혀둔 길처럼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남정네와 담을 마주하고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내가 잡는다. 상수리 나무 앞에서 바꿔 치우면 아무도 눈치 못 채. 학돌은 손만 믿는다. 손은 누가 앞서는지까지만 안다. 신부는? 갓쓴 서생이 있지 않나. 돈 맛을 보면 사람 냄새 따위는 금세 잊는다. 들키면? 장님이 본 걸로 무슨 증거를 대나? 그 말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 때 담 위에 앉아있던 까치가 가늘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뜻으로 듣지 않았지요. 오직 밤바람만이 그 소리를 먼데로 실어갔습니다. 혼례날이 가까워졌습니다. 학돌은 목욕 재개하고 봉씨는 백미로 고들빼기를 묻혀 옆집에 나누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혼인 노래를 연습했고 아이들은 꽃비를 만들었습니다. 학돌아, 오늘은 내가 아닌 내 손을 믿어라. 다만 사람의 손 하나만은 끝까지 갸웃이 잡아라. 그게 누구의 손입니까? 내 마음의 손이다. 그 말의 뜻을 학돌은 아직 다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혼례날이 다가오자 추남은 더욱 자주 학돌 곁을 맴돌았습니다. 겉으로는 길 안내를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흉계를 굳혔지요. 형님,
걱정 마시오. 혼례 절차가 복잡하다지만 내가 앞장서 줄 테니 형님은 내 손만 꼭 잡으시면 됩니다. 추남아, 내가 있으니 내 혼례가 든든하다. 추남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눈먼 놈아, 내 손끝이 아무리 밝아도 사람 얼굴은 만져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는 이미 다른 사내들과 짜고 신부를 바꿔치울 계책을 짰습니다. 신부 행렬이 늘어올 때 상수리나무 앞에서 바꿔치운다. 학돌은 내 손만 의지할 테니 절대 눈치 못 챈다. 그럼 진짜 신부는? 돈 맛을 알면 마음은 금세 바뀐다. 내가 챙길 테니 염려 말라. 그 흉악한 말은 달빛 속으로 스며들었고 담 위에서 까치 한 마리가 끼룩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알아듣는 이는 없었지요. 드디어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장님 신랑의 혼례가 신기하다며 몰려왔습니다. 눈먼 총각이 큰 집 아가씨를 얻는다니 세상 참 알 수 없구나. 그래도 손끝 하나로 살아온 놈이니 복이 있긴 한 모양이야. 북과 피리 소리가 울리고 꽃비가 흩날렸습니다. 학돌은 추남의 손을 꼭 잡고 행렬에 올랐습니다. 형님, 여기 계단. 한 발, 두 발 잘 따라오시오. 그래, 내 손을 믿겠다. 마침내 신부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신부의 발소리는 분명 학돌이 전에 들었던 그 부드러운 걸음이었으나 상수리나무 앞에서 순간 걸음이 바뀌었습니다. 소리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환호와 징소리가 그 변화를 덮어버렸습니다. 학돌은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낯선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속으로 눌렀습니다. 오늘은 내 혼례다. 내가 잘못 느낀 게겠지. 예식은 계속되었습니다. 붉은 장막 뒤에서 학돌은 낯선 향기와 낯선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례는 치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봉씨는 아들의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학돌아, 내가 잡은 손은 어땠느냐?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로 낯선 길도 걸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봉씨는 말없이 학돌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의심과 슬픔이 번졌습니다. 그 밤 이후 학돌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자리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내의 손을 잡은 게 맞을까? 혼례가 끝나고도 학돌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아내라 불리는 이는 그와 말을 접게 했고 손길 또한 늘 차가웠습니다. 내가 잡은 손, 분명 낯설었는데 왜 나는 그날 아무 말 못했을까? 봉씨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이 잃은 것은 언젠가 소리로 돌아오리라. 너는 귀를 더 열고 손끝을 믿어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큰 집 아가씨가 보이지 않는다더라. 이상한 일이지. 대신 추남이 그 집을 자주 드나든다네. 학돌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장에 갔다가 우연히 낯익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볍고 부드럽게 바닥을 스치는 발자국. 그것은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아가씨의 걸음이었습니다. 아가씨! 그는 허둥지둥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학돌의 몸이 전율했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손길. 그가 혼례날 기다렸던 그러나 끝내 잡지 못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학돌 낭군 드디어 저를 알아보셨군요. 그대 어디 계셨습니까? 내 곁에 있어야 했던 그대가. 혼례날 추남의 꿰매 소가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을 피하며 지내왔지요. 눈먼 낭군은 소가 넘어갈 거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학돌은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에 맺힌 눈물이 그의 볼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는 눈이 없어도 이 손끝은 기억합니다. 그날 내가 잡은 손은 그대가 아니었습니다. 학돌은 마을 어른들에게 나아가 그날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가씨의 증언과 추남의 드나든 흔적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님이지만 손끝은 거짓을 가리지 않았구나. 추남의 혀는 달았으나 뱃속엔 칼이 있었지.
결국 추남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학돌은 잃었던 아내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손끝의 정성과 마음의 귀로 지탱하는 살림이었기에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나는 눈이 없어도 손과 귀로 세상을 봅니다. 사람의 눈은 거짓에 속을 수 있지만 손끝의 기억은 속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래된 가르침을 남깁니다. 구밀복검. 입은 달콤하되 뱃속에는 칼을 품는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언제나 마가 따른다. 사람의 눈은 흔들려도 손끝의 진실은 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보다 그 마음의 결을 살피라는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야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